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게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실무 중에서 조사 확인하는 게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게 확인 설명 아니죠? 예를 들면 은행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갚고 지금 현재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세입자한테 1,0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다 갚고 1,000만 원 1억 빌렸는데 1,000만 원만 남았답니다.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고요? 전달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와 다를 경우 교육공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된다.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하는 게 현장 답사 공부를 통해서 또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거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공부만 보면 충분하다. 현장 답사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X라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자기 땅에 묘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죠.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존속기간은 그리고 면적 제한도 규정이 없다.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장소 제약도 없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 설치 기간이 30년,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된다. 설치 기간. 그 다음에 설치 장소 안 되는 곳 엄청나게 많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거리 제한도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면적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개장하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매장 신고, 개인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야 된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농사 안 지어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 이하,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은 3년입니다.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입니다. 임대차 계약. 원래는 안 되는데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경영 안 되는데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농사를 안 지으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처분 의무기간.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20%씩 계속 한 번씩 반복 부과징수한다. 확인설명서 작성 4개 서식이 있는데 4개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지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4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이다. 입지조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를 기재한다. 환경조건은 1조 소음 진동 1소진, 1조 소음 진동은 1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은. 확인설명서 4개 서식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안 나온다고 했죠.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풀어보려고, 좀 풀어보려고 앞에 배운 거 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5개강고물이라고 하면 5개강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에는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시험에 간판에 연락처 적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X로 출제됐습니다.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되고 간판 실명제 5개강고물에는 성명만 적으면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간판에 보면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으니까 헷갈리죠. 의무는 아니라고 적는 거는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간판에는. 군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 확인서, 옛날 신고 필증이 확인서로 다 받겠다고 했죠?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표시강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성명, 등록번호까지 적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5개 적어야 됩니다. 표시강고하는 경우.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강고하는 경우는 성명, 소연 등 등록번호 외에도 5개를 더 적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소면 종가형이죠. 소면 종가형, 테스형이 아니라 소크라테스형이 아니라 종가형, 종갓집 형님.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만약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추가로 적어야 되죠.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는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보면 있어요.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가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4번은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하면서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된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게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닥터아파트,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이런 겁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거부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이걸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인보다 돈 많은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없습니다.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국토부 장관은 4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고요.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기업은. 리어는 왕따시키는 것,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누구든지 해당이 되고요. 리얼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미음,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이게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올리는 경우입니다. 미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매물 올리면,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답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미음 하나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 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령에는 보면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하는 때에 반드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맞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올해부터. 아마 우리 교과서에는 한국감정원이라고 돼 있죠.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작년에 개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옛날에 400이었는데 250만 원입니다.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이죠. 개별 기준이. 대통령령에 있는 개별 기준입니다. 2번이 답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LH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 50년짜리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이런 거는 또는 30년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는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30년 국민임대주택 살다가 나가려면 중개사무소에 내놓는 게 아니라 LH에서 이야기하면 LH에서 돈 내주고 LH가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중개사물 아니죠. 따라서 이거 적는 난은 기재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했는데 기재한 난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적는 것도 없다고요. 투기과일지구 투기지역 적는 난은 있죠. 서식에. 어렵다고 이거 서식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주택거래 신고지역 적는 난도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적는 난도 없다. 보수 지급 시기 적도록 하는 난이 신설됐습니다. 중개 보수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잔금 치른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이면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에 연락처 적을 의무 없다고 했죠. 성명 적으면 된다고. 성명 간판에 연락처 안 적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성명, 소연 등 안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번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이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개업공개사 등은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5개가 있죠.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을 모으려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습니까?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건 개업공개사 등이다. 자, 1번에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죠.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정부에서는 또 가격 담합하는 게 이게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단속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안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가격을 담합하냐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가격 담합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 어디 어왕 어디에 찍었다. 거기에 가격 올리자. 1억 비싸게 내놓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합을 많이 하더라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계속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강퇴시키더라고. 아예 못 보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게. 특히 천안에 신불당동 이런데 그냥 단체로 내려가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거기 있는 매물 싹쓸이 한다고 싹 쓸어 담아가지고 1억 비싸게 내놔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한 건이라도 거래되면 그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1억 비싸게 내놔가지고 팔아먹으면 5천만 원 양도소득세 내도 5천만 원 남았잖아요. 거기 각각 오픈 채팅방에 보니까 이번 달에 4건 해가지고 2억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하더라고. 5천만 원 세금 내도 5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1억 비싸게 팔았으면.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모양이더라고. 이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가격 담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법 통과되지 않았고요. 그런 걸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1번이. 2번은 이중소속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비밀준수 해야 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개사 등이. 그 다음에 4번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도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금지행위죠. 예방교육,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된다. 예금이 비결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제가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주에. 위원회는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습니다. 다만 조정사항만 다를 뿐이에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권리금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요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조정위원 임기도 3년인 거 똑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자,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1년밖에 못하죠. 남은 기간만.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2번이 답인데요. 공제운영위원회 임기 2년인데 단 회장 제외입니다. 회장하고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우리 협회 정관에 보면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3년입니다. 임기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공제운영위원회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장을 포함한다는 말이 X입니다. 협회 회장하고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2번이 답이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요. 공무원은 재직하는 기간이고요. 4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제한 없습니다.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게 연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역시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 그 외에는 다 2년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농지법입니다. 작년에 다 개정된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지 처분 의무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바뀐 게 뭐냐면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처분 의무기간 1년이고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20%씩 부과한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2번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작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경영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및 농업인은 직접 농사 지으면서도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하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 가면 지금 60세면 애기죠, 애기. 완전 애치, 청년회 가입도 못합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60세면.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 지으면서도 농업인도 가능하다고. 옛날에는 농업인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만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업인도 가능하고요. 또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뿐만 아니라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아무 말 없이 시군이라고 하면 뭡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다 포함이죠. 군은 제외죠. 그럼 서울에 구 달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개정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은 적어놨습니다. 주말 체험 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세대원 전부 합산이라고 했죠. 부부 합산이 아니라 세대원 합산입니다.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니면 합산 안 합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총 면적으로 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게 아까 교과서 할 때 말했잖아요. 임차인이 설치했습니다.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이런 경우는 3년 이상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했어요? 5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입니다. 임대인 설치한 경우가 아니고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도 5년입니다. 이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5년이라는 게. 농업인은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사인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 농사 지어야 되고요. 작물 재배가 아니고 곤충 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이게 농지법에 나올 수도 있어요. 곤충 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이상에서 곤충을 사육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165제곱미터면 50평이죠. 330제곱미터가 100평이니까 앞으로 뭐가 가장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요? 비닐하우스에 고추, 배추 심는 것보다 작물 재배사가 아니고 곤충 사육사. 앞으로 미래식량이 공충이라고요. 중국에 가면 바퀴벌레 이런 거 튀겨가지고 주잖아요. 팔잖아요. 곤충이 저는 번데기, 메뚜기 이런 거 못 먹는데요. 왜냐면 어릴 때 번데기가 뭡니까? 누에 송장이잖아요. 죽어가지고 누에 송장이거든요. 그래서 징그러워서 못 먹겠더라고. 메뚜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앞으로 미래식량입니다. 어쨌든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 50평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는다고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은 120만 원이라고 했죠. 옛날에 100만 원이었는데 120으로 개정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임차인 설치하면 최단기 존속기간 5년이라고요. 5년, 3년 X. 5번도 신설됐습니다.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저는 형제간이 9명인데 어머니가 모심다가 들어와가지고 저 놓고 나가서 또 모심었다더라고. 오후에 할머니가 왜 있냐 빨리 가서 뭐 안 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픈다더라고. 뼈가 다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이제 5개월 동안은 6개월 미만이니까 5개월밖에 안 되는 분들은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하다고요. 출산을 하고. 6개월 미만. 암기 프린트 42번에 6개월에 정리해놨습니다. 이것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분묘기지권입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그 서식 비교하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분묘 기지권인데요. 틀린 것이네요. 1번 시신이나 유골, 유발이 안장돼 있어야 되고요. 가묘, 예장, 명당 자리 미리 잡아놔도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고 했죠. 또 봉분이 있어야 되지 평장, 암장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하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친다. 상석, 비석, 그 다음에 사성이 있는데 다만 미치기는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무조건 사성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답은 4번이네요. 단분, 봉분이 하나 있는 게 단분이고요. 2개 있는 게 쌍분이죠. 어쨌든 단분이든 쌍분이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봉제사고 관리하는 한 영원히 존속된다. 민법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5년이 아니다.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실패한 고통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몇 배 더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수업 듣고 나서 또 한 주 지나고 들으면 전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다 보면 가슴 속에는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텔레비전 보니까 슈퍼맨이 들어왔다 애들 보니까 장윤정 딸 엄청나게 말 잘하더라고요. 어릴 때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지나면 말 잘해요. 예, 그래서 요즘 포커스가 그 막내 딸한테는 계속 그게 카메라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지금 와서 막 불안하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점수 나오겠냐 싶고 불안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신압으로 하시면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